잠깐 인사드리려고요. 저 잘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야나에 전화하셨대요. 신혜라 씨 죽었냐고. 안 죽었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올리시나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찍으면서도 좀 씁쓸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신혜라 씨가 이런 영상을 찍었겠죠. 맞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신혜라 씨 사망선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지인들이 알게 됐고 예. 이게 결국 신혜라 씨에게도 좀 전해졌던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신혜라 씨는 지난 주말에 자신의 SNS에 사망설을 믿지 말라면서 건강하게 살아있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사이버 레카 성격의 채널에서 만들어낸 예. 그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썸네일이라고 해서요. 영상 제목 위에 이렇게 사진이 뜨는 게 있어요. 예. 이 사진을 보고 보통 이렇게 영상을 많이 클릭하게 되는데 이 썸네일을 보면 영정 사진과 함께 맞아요. 정말 네.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뉴스, 가짜 뉴스라고 이름 붙이기도 뭐한 건데 지금 이런 게 아까도 신혜라 씨도 얘기했지만 신혜라 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개그맨 박준영 씨도요. 이달 초에 신혜라 씨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예. 방식 또한 유사합니다.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박준영 씨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들이 SNS를 통해 공유가 된 건데 박준영 씨가요.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가족들보다 내가 이 뉴스를 먼저 발견을 했고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해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깜짝 깜짝 놀랐겠어요. 예. 다행스러운 점은 본인이 먼저 발견해서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인이 누구였어요? 네, 남희석 씨가 이 사실을 먼저 접하고 좀 그 해당 링크를 보내면서 박준영 씨에게 굉장히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해서 장례식장에 못 갔다라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알고 그렇게 연락을 했겠죠. 박준영 씨 역시 문자로 조문을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이 재치와 유머로 이 상황을 다 넘어가긴 했지만 웃고만 넘어갈 상황은 그렇죠.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망설의 주인공은 이제 배우 고현정 씨였습니다. 예.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고현정 씨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고현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다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스텝 중에 한 분이 고현정 씨에게 사망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현정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척 놀라면서 자신은 잘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고현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런 연예인들보다도 이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건강 이상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속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와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아프긴 아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현정 씨가 건강 악화 때문에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를 2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불참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 소속사는 건강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가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현정 씨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 거죠. 예. 지난해 큰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팠었고 수술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대중에 공개됐었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빨리 결론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 때문에. 임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은 예. 거예요.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사진을 놓고 일단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클릭을 해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SNS의 그런 특성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자극적인 컨텐츠를 재생산하는 데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내지는 문제가 되기까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처벌받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나는 조회수가 이 하루 동안 많이 나오면 이득을 네. 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에 그치는 건가요?
건가요, 처벌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이렇게 유튜브 등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확산 속도라든가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예. 규정을 두고 있고 결국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짜 뉴스들 내용들이 대부분은 뭐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